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34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들은 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신용등급도 막 떨어졌던 1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지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거쳤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빠르게 달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하다 보니까 한 5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려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는 역발상 투자에 집중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역발상 투자가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뭔가요? 가격 팍 폭락했을 때 폭락해 있는 그 집값들에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큼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싸게 사는 그 물건 바로바로 이 투자를 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역발상 투자 지역에서 한 번 더 싸게 삽니다. 어떻게 싸게 사나요? 금매로 잡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금매만 그렇게 제가 28채를 가지고 있지만 금매만 사다 보니까 금매 전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금매 확인법이라든가 금매 접근법 부분에 대해서 강의 전달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떤가요? 역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완전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 금매로 더 싸게 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싸게 사겠죠. 일단 살 때부터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역발상 투자의 장점들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상태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갭이 굉장히 작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13년부터 15년까지 거의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채에 해당되는 아파트 샀던 그 비용 말씀드린 적이 있죠. 300만 원 했습니다. 300만 원. 그렇게 갭 투자해서 보통 갭 투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세 계약 기간 얼마인가요? 2년이지 않겠습니까? 2년이 있다가 이 전세자를 빼고 월세화를 시도를 합니다. 월세화를 시도를 한다. 왜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고 2년 있다가 시도를 하냐라는 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일단 돈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갭 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2년 있다가 그렇게 전세를 월세화를 시키다 보니까 큰 장점들을 느낍니다. 어떤 큰 장점이 있냐? 사실 매매를 할 그 당시에 대출을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라고 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평균 매매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균 매매가가 내가 샀던 그 매가가 될 수가 있고 매매가가 될 수가 있고 더 작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금매로 사다 보니까 일반 평균 매매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요. 그런데 이때 샀을 때 이 잔금을 대출로서 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 퍼센테이지가 정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방 60%죠. 60%의 DTI, LTV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데 60%라고 하게 되면 싸게 산 데에서 60%다 보니까 대출금이 작죠. 그런데 2년 있다가는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냐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닙니다. 이 평균 매매가에 근거를 해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요. 그러면 어떤가요? 대출금이 더 증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싼 값에 바로 샀을 때 대출을 뽑는 거에 비해서 단 한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게 2년 있다가 대출을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대출이 용이했었어요. 용이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지금 같은 대출 규제가 만연하죠. 경제 대출 규제에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전세자를 빼고 대출을 실행을 한다면 대출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시각은 안 좋죠. 또 투자를 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하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투자할 여지가 있다는 그 측면으로 이 대출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출 가능했거든요. 이 대출가 많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월세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 부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투자금이 작아지게 되면 수익률은 어떤가? 높아지죠. 이 높아진 그 부분,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소형에 집중을 했다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투자 안 했었죠. 역발상 투자 굉장히 떨어져 있는 투자. 서울에는 쭉쭉 올라갈 때, 자, 그 당시 쭉쭉 내려가는. 자, 그런데 투자 집중했습니다. 자, 온리 몰입했었죠. 자, 온리 몰입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게 뭐가 있냐. 자, 지방 같은 경우 서울과 조금 다르게, 서울도 약간 비슷해지는 그런 추세죠. 자, 지금 가구가 핵가족화되고 소형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대형 평수 50평대, 60평대, 40평대 그 아파트들 인기 점점 하락이 되고 있죠. 자, 수요가 엄청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뚝 끊겨요.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보다 훨씬 더 대형의 인기가 사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의 평당가와 소형의 평당가는 훨씬 소형이 더 비싸요. 평당가가. 왜냐하면 대형 평수가 그 정도의 평당가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훨씬 더 저렴하다. 라는 그 부분으로 소형에 저는 집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평당가가 거의 평준해요. 왜냐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쭉쭉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 이런 투자를 고려를 할 때 미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형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었고, 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이 월세 부분에 대한 경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그것이었죠. 자, 예를 들어서 대형 평수는, 자, 한 지역, 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00에 80 정도 하는 그런 월세 받는 아파트 34평, 34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좋을 때 그렇게 받죠.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2,000에 한 50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1,000에 50까지도 떨어진다. 이제 막 지어져 있는, 입주되는 그런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소형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만큼 낙폭이 거의 없거나 없어요. 낙폭이 없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월세는 그대로다 라는 그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자,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자, 월세는 그대로다.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매가가 떨어질수록. 싸게 사니까. 싸게 사는 것만큼 투자금 작아지니까 월세 수익률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28채 중에 한 3채는 한 34평까지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 25채 같은 건 전부 다 소형이죠. 소형이 이런 월세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대형을 능가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기가 좋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1,000에 80 정도, 2,000에 80 정도라는 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좋아요. 2,000에 80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은 더 낮죠. 자, 그런데 소형 아파트는 수익률까지 대형보다 더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형 알러뷰죠. 이렇게 소형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또 높다라는 그 측면 부분들로 경제적 자유 굉장히 당길 수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월세화에 집중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 이 전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있다가 대출금까지 뽑은 상태에서 월세화를 하나 둘씩 만들어 갔어요. 자, 예전에 비해서 금매가로 사다 보니까 일반 평균가로 맞추다 보니 대출금이 훨씬 더 많이 뽑아지고, 그런 대출금이 많이 뽑아지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 같은 경우 같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런데 소형 아파트 장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그 부분을, 자, 이 보유를 하고 실제로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자, 그것은, 자,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트랜스포머예요. 자, 일반 대형 같은 경우는 딱 가구가 정해지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자, 가족이 있는 대형 선호를 하죠. 4인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30평대 이상에 해당되는 아파트 평형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만큼 가족이 이사를 들어오면 짐들이 다 있어요.
가정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들은 많이 불어나죠. 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형 아파트 굉장히 가볍게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막 들어가서 굉장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그 용품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룸 선호를 하는데, 자, 소형 아파트도 원룸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측면 확인했었습니다. 풀옵션 전략. 자, 풀옵션 5가지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월세를 증액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월세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만큼 이 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평형대가 소형 아파트밖에 안 돼요. 중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는 자, 이런 싼 제품에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사요. 자, 신형으로 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대형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싼 거예요. 자, 그런데 24평만 넘어가잖아요. 그 가전제품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싼 티 납니다. 싼 티 나서 잘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24평 정도라고 하기는 일반 가정에 찾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가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럼 짐들이 많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풀옵션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빼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일합니다. 2번. 자, 24평만 넘어가서 자, 풀옵션 한다라고 하게 되면 2번 일해야 돼요. 자, 그런 단점들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이 소형 월세화였어요. 경제력 자유 34살에 달성할 수 있었던 4번째 이유는 절제였어요. 굉장히 절제했었죠. 거지처럼 생활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요약을 하면 딱 그래, 거지처럼 생활했다. 자, 한 달에 3만 원 쓴다라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썩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놀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술 먹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여가 생활을 한다라는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절제해야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절제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디 또 집중했냐? 책 읽는데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지식 쌓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한 그런 시각들을 바탕으로 통찰력이 키워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 안 쓰니까 좋은 거예요. 돈 안 씁니다. 책 읽는데 무슨 돈을 씁니까? 얼마나 시간 또 때우기가 또 좋아요. 또 한 권 읽는다면 2-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5권만 읽게 되면 하루 끝이에요. 5권만 득 이렇게 갖다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또 다양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4번째 같은 게 절제도 포함이 되고, 절제를 했던 그 행동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단기수가 있었고, 5번째가 독서예요.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시간 때우기가 좋았고, 절제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도 최적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이 지식 계속 쌓이면 어떤가요? 이 투자적인 부분 실제로도 그 당시에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닿는 바는 더 컸었고, 실전에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제 순지식이 될 수가 있었다는, 수익률적인 부분이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투자적인 부분에 좀 더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가격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싼 가격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싼 가격에 집중해야 되는지, 투자할 때의 그 심리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빠삭해질 수가 있었던 게 이 독서의 장점이었죠. 자,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34살 경제적 자유 달성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34살 경제적 자유 달성했던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 gap between us, cause I'm spitting space bars. Swimming in women, and I do not need no safeguard. I kill mics, man, you be seeing casualties. Money good looking, boy, I get paid handsomely.